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세계화에 발맞추는 현대로템의 N-와브와 한화의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의 비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궤도용 장갑차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급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누르고 호주에서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건 뭐 다 아는 것이죠. 유명한 거니까. 그런데 차륜형 장갑차만큼은 우리나라가 아주 초라했었습니다. 궤도식 전차와 장갑차는 세계 정상급인데 이 바로 차륜형 장갑차가 이게 아주 창피할 정도로 수준이 낮았는데,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NWAV, 그러니까 발음은 그냥 와브로 하겠습니다. 이 와브라는 대단한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는 한 획을 긋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정상급 차륜형 장갑차들은 대략 35톤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톤대, 20톤 초반 이런 거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낙후됐는데, 이번에 현대로템에서 35톤급의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했다는 것은 바로 세계 정상급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냥 무게만 키워서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중요한 기술들, 거기서 또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기술들을 대거 도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35톤급 차륜형 장갑차들이 없는 기술들이 지금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단 이 장갑차에는 카메라만 13대가 탑재된답니다. 그래서 장갑차 운전병이 해치를 닫고 모니터만 보고도 조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장갑차 운전병의 헬멧에 있는 모니터와 또 바로 연결돼서 조종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장갑차가 무게가 35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700마력 엔진을 탑재해서 시속 100km로 주행을 하는데, 이런 고속 주행을 장갑차들끼리 열을 지어서 할 때 충돌을 방지를 하는 거를 바로 이런 카메라에 달렸던 그런 영상 정보가 운전병을 도와서 자동으로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바로 선진국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차륜형 장갑차의 특징이 바로 궤도식 장갑차들이 고속을 낼 수 없는 점, 요거를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으로 장갑차들이 열을 지어서 주행을 하면서 자동으로 충돌을 방지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행 성능에다가 지뢰 방어를 레벨 4로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진국들의 최신 차륜형 장갑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덩치가 상당히 커졌는데 화력 지원을 하는 주무장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의 편리성과 안전성, 그 다음에 방어력, 공격력이 세계 최정상급이니까 여기다가 현대 자체에서 조달하는 각종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차륜형 장갑차들도 고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차륜형 장갑차 분야에서는 터키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터키가 이 부분에는 먼저 진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방어력이 양호하고 덩치가 있는 그런 장갑차들을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기웃기웃하기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런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이런 장갑차가 있으면 단숨에 무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말하기가 좀 창피스러웠지만 현대로템이 그 전에 생산해서 육군에 납품했던 K808 이런 거는 빨리 후방으로 다 빼버려야 됩니다. 외형만 장갑차지 방어력은 겨우 12.7mm 정도를 막는 수준에 머물렀고 방어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K200 이런 것들도 지금은 빨리 다 도태시켜야 됩니다. 이런 장비들을 육군 장병들이나 해병대 장병들에게 보급을 해줘야지 안전을 담보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K808 정도 되면은 그냥 현금 수송차보다 약간 나은 정도라 사실 불안했었죠. 하나의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는 2018년도에 첫 선을 보였고, 그 모체가 두산에서 개발했던 거라 한 세대 이전 모델입니다. 무게는 25톤 이하인데 장착하는 화력 지원 무기체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당연히 엔진은 500마력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동체계가 좋아서 110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고
6륜이지만 6륜의 각 바퀴들이 따로따로 구동과 제동이 되는 아주 훌륭한 장갑차입니다. 하나는 레드백 장갑차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차량용 장갑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용 장갑차 시장도 한국이 석권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